안녕하세요, 여러분. 스마트폰 기초 강좌 19회차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 앱인 코레일톡을 통해서 열차 예매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예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로 코레일톡이라는 웹을 이용하면 기차 승차권을 예매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KTX나 ITX 등 열차 예매를 내가 원하는 시간과 날짜, 좌석까지 한 번에 정할 수 있으며 운임 비용까지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 한다는 건 가서 발권하는 거하고 다르게 굉장히 편한 방법이 되는 것이죠. 알아보기 1번 코레일톡 설치하기, 2번 코레일톡 실행하기, 3번 예약 날짜에 맞는 기차표 예매하기. 기억에 출발역 및 도착역 설정하기, 니은 출발일 및 출발 시간 설정하기, 디귿 운임요금 확인하기, 리을 좌석 및 방향 선택하기, 미음 결제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레일톡 설치하기. 홈 화면에서 플레이스토어를 터치하고 검색어란에 코레일톡이라고 입력합니다. 독이라고 입력하시고 검색 단추를 터치. 그리고 나면 코레일톡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건 코레일톡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설치 단추가 활성화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설치를 터치. 설치가 완료가 되면 열기 단추가 활성화가 됩니다. 이 열기 단추를 터치해서 열어도 되고요. 홈 화면에 혹은 앱스 화면에 코레일톡을 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번 열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열기 터치. 그러고 나면 여기에 보니까 접근 권한 설정 안내라는 것이 나와 있고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네라는 단추를 터치. 그리고 코레일톡의 다음 작업을 허용하시겠습니까? 기기, 사진, 미디어, 파일 액세스에 대한 것을 허용 단추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첫 번째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고 닫기 단추를 터치. 예약 날짜에 맞는 기차표 예매하기. 첫 번째, 출발역 및 도착역 설정하기입니다. 코레일톡을 터치한 이 상태에서 출발역은 지금 서울로 되어 있고 도착역은 부산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데요. 만약에 서울 아니고 다른 곳이다 그러면 서울을 터치하시고 서울 주요역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 이렇게 아래로 드래그를 하면 여러 가지 역명들이 나와 있는 거 보이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역명이 나와 있으면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터치를 하면 되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출발역이니까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서울역을 터치한 거예요. 그리고 도착역은 부산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부산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선 도착역 부산이라는 말을 터치. 그리고 이렇게 역명들을 찾아서 드래그해서 찾아서 터치를 하셔도 되고요. 내가 이 역 잘 모르겠다. 어디에 가서 내려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KTX역 선택 지도라는 것을 터치하셔서 경로를 보시면 되겠죠. 익산이라는 데를 터치했는데 내가 가는 경로는 지금 경부선 아니고 호남선 안에 보니까 익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익산을 터치하셔도 되는 거고요. 내가
이 경로를 통해서 목포를 가고 싶다 그러면 목포 터치하시고 도착 단추를 터치하셔도 괜찮아요. 호남선을 터치하고 익산이라는 곳을 터치해서 아까 전에는 도착이 되어 있었잖아요. 지금은 목포로 한번 정해서 도착 단추를 터치했어요. 그리고 떠나는 곳은 서울이니까 출발해서 출발서부터 도착까지 이러한 경로로 간다라는 걸 확인했으면 확인 단추를 눌러주시면 서울서부터 목포까지 가는 경로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또한 우리가 다시 서울서부터 시작해서 가고 싶다 그러면 여기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서울은 시옷을 누르시면 서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서울을 터치, 이렇게 서울이 되어 있고 도착역도 마찬가지로 이 도착역 이름 있는 데다 터치하시고 내가 빨리 찾고 싶다 그러면 부산을 가고 싶다 그러면 비읍을 눌러서 부산을 찾으시면 되겠죠. 부산 터치. 아니면 더 빨리 찾고 싶다면 터치해서 여러분이 부산이라고 입력을 하셔도 이렇게 찾아줘요. 터치하시면 부산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보여요. 역을 찾는 데에는 지금 편도나 왕복을 선택했을 때 출발지 터치하시고 찾아주고 도착지 터치해서 찾아주는 방법도 있고 KTX역 선택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내가 경부선, 호남선, 경전선, 전라선, 강릉선, 중앙선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을 눌러서 경로를 보고 찾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죠? 이렇게 하여 출발역과 도착역을 설정을 하였어요. 그러면 출발역과 도착역 설정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는 걸 아셨고요. 출발일과 출발 시간을 설정하기. 출발일은 날짜가 나와 있는데요. 내가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출발일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추를 터치하시면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달력 그림이 나와서 이렇게 드래그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해서 찾을 수가 있고요. 내가 여기에 나타나 있는 달력에서 날짜 선택이라는 메뉴를 터치하시면 이렇게 아예 달력이 나오기도 해요. 달력이 나오면 내가 지금 출발하려고 하는 날짜가 2020년 6월 10일 날 출발할 거다 라고 10일을 출발일로 지정을 했으면 터치하시고 확인 단추를 누르시면 되겠죠. 그리고 시간은 0시로 지금 대부분 이제 놔져 있는데 나는 0시서부터 하면 첫 번째 출발하는 차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차, 그러니까 6월 10일 날 출발하는 기차에 대해서는 전부 다 검색을 해줘요. 근데 내가 구태여 그렇게 안 하고 어떤 시간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8시, 9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 놓으시면 돼요. 그런데 나는 몇 시라고 아예 정하지는 않았고 어떻게 내 편의에 따라서 기차를 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0시로 그냥 정해 놓으시면 돼요. 여러분이 달력에서 날짜 선택하는 방법과 시간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승객 연령 및 좌석 수라고 되어 있는 것도 보이시죠? 터치하시고 승객 연령 및 좌석 수라 했는데 어른일 때, 만 13세 이상일 때에는 이렇게 나와 있으면 사람을 더 추가하고 싶으면 2사람, 3사람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면 돼요. 그러면 경로, 우리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경로 만 65세 이상에 들어가서 이렇게 터치를 하시면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사람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인 경우에도 만 6세에서부터 12세가 있고요. 만 6세 미만인 경우도 있죠. 그러면 6세 미만인 경우에도 이런 표시가 있어요. 표시를 한번 눌러서 보니까 만 6세 미만의 유아는
어른 1명당 1명까지 별도의 좌석 지정 없이 보호자가 동반하여 승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좌석을 지정하거나 어른 1명당 유아 1명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아 승차권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른 1명일 적에는 유아의 경우 만 6세 미만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어른이 1명을 동반해서 무료로 그 어린이 안에서는 무료로 탈 수가 있어요. 2명일 때에는 어린이의 가격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거 지금 살펴보셨고요. 여기까지 유아나 어린이, 그 다음 어른, 경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람을 더 추가하거나 빼주거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보니까 열차 조회하기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열차 조회하기를 터치를 했어요. 그러면 이 열차 조회하기를 터치하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출발하는 열차서부터 마지막 끝나는 열차까지 이렇게 전부 다 나와 있거든요. 이동막대를 아래로 이렇게 내려서 보니까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가 경로로 조회를 해봤어요. 첫 번째 열차 지금 가는데 5시 15분, 새벽에 5시 15분에 출발해서 7시 49분에 도착하는 부산 열차는 일반실인 경우에는 44,800원이고요. 특실인 경우에는 68,700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25% 할인이 이루어지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25%의 할인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보면 6시 35분, 1시간 뒤 정도는 또 59,800원, 83,700원, 일반석과 특실의 경우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는 멤버십 포인트가 5% 정도 적립이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무궁화호 같은 경우에는 6시 38분에 출발해서 2시간 5분 정도에 도착을 하게 되죠. 12시 5분 정도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간이 하나는 KTX인데 6시 35분 거진 비슷한 시간에 출발해서 9시 15분 얘는 12시 5분 정도에 도착을 하는 거 보니까 시간차가 이렇게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8시에 출발하는 열차를 우리가 선택을 할 거예요. 일반석을 할 것인가 특실을 할 것인가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일반석을 한번 터치할 거예요. 일반석 터치. 일반석을 터치했더니 여기에 보니까 열차 시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울에서 8시에 출발해서 광명에는 이 시간에, 대전에는 이 시간, 김천 구미에는 이런 시간에 해서 부산에 10시 41분에 도착한다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정도에 가면 도착하겠구나 이런 걸 추측을 할 수가 있으신 거죠. 운임 요금은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셨잖아요. 우리가 경로로 가는 거니까 아까 전에 그냥 일반인들은 59,800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경로석은 좀 할인이 되기 때문에 일반실이 41,900원 이렇게 가격이 책정이 된다는 걸 확인하셨어요. 이제 좌석을 선택을 할 건데 좌석을 선택할 적에는 좌석 선택을 터치. 좌석을 선택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게 9호차를 보고 있어요. 9호차를 보고 있으면 이 단추를 눌러서 1호차에는 몇 석이 있고 2호차에는 몇 석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 우리가 유아를 동반했을 적에는 특별히 8호차에 유아 동반석을 선택을 하셔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리가 많이 남아있는 39석 남아있는 10호차를 한번 선택을 해볼 거예요. 지금 10호차 39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KTX 일반실에 자녀석이 39석이고 전체는 60석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선택 불가라고 되어 있는 건 벌써 누군가가 여기는 선택을 했겠죠. 그러니까 선택 불가. 그 다음에 이런 방향으로 있는 건 순방향. 우리가 앞으로 향하고 달려가고 있는 방향을 순방향이라고 하죠. 그 다음 우리가 방향을 거꾸로 해서 앉아 있는 게 역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열차를 타고 갈 때나 뭐 버스를 타고 갈 때, 뭐 버스는 역방향은 없지만 이 열차를 타고 갈 때는 일단 우리가 멀미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역방향보다는 순방향이 여러분들한테는 좀 더 편하게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드래그를 해보니까 순방향으로 이렇게 좌석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경로석 두 사람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순방향 터치, 또 순방향 터치 해서 우리가 총 2명을 선택을 했잖아요. 선택을 하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10호차에 11D와 11C라는 자리를 우리는 배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선택 완료 단추를 터치. 그렇게 선택 완료를 터치하고 나니까 이런 단추가 하나 생성이 됐거든요. 예매라는 글씨 보이시죠? 예매라는 글씨를 터치. 예매라는 단추를 터치했더니 로그인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회원번호로 할 거냐, 아니면 이메일 주소로 할 거냐, 그 다음 휴대폰 번호로 할 거냐라는 걸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회원번호도 없고 비밀번호도 지금 현재 없어요. 그러면 뭘로 할 거냐? 가끔가다 한 번씩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에 우리가 이 열차를 매일같이 이용하거나 뭐 수시로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회원 번호 같은 것을 부여받아서 멤버십이나 뭐 이런 것들을 부여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 가끔가다 한 번 쓰고 여행 갈 때 쓰거나 뭐 이런 거 하면 비회원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회원 터치. 그리고 보니까 여기에 이름 쓰라고 나와 있고 전화번호 쓰라고 나와 있어요. 비밀번호도 되어 있고 비밀번호 확인이 되어 있는데 이름은 제 이름을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이름을 썼고 전화번호는 여러분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 편의상 전화번호를 이렇게 써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화번호 쓰는데 우리가 010, 그 다음에 다시 1234, 다시 5678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근데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는 전화번호를 쓸 적에는 다시라는 말을 쓰지 말고요. 그냥 붙여서 010, 1234, 5678 이런 경우로 쓰시면 돼요. 일단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5자리를 쓰라고 되어 있는데 비밀번호 5자리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승차권 반환이나 확인 등을 위한 필수 정보이니 정확하게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름도 정확해야 되고 내 전화번호도 정확하게 써야 되고 비밀번호는 정확하게 써야지 여러분들이 반환하거나 아니면 승차표를 확인해 줄 때 필요한 거니까 정확하게 쓰시고 기억하기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잊어버리지 않을 알만한 비밀번호를 5자리 쓰시면 되는데 저는 편의상 여기에서 1, 2, 3, 4, 5 이런 식으로 비밀번호를 쓸게요. 또 1, 2, 3, 4, 5 이런 식으로 비밀번호를 쓰고 완료 단추를 눌렀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확인 단추를
터치했더니 여기에 이름, 이용 안내라고 되어 있고 이름, 전화번호는 승차권 반환 확인을 위한 필수 정보입니다. 이름은 땡땡땡이고요. 전화번호는 뭐 땡땡땡땡의 5678입니다. 승차권 구입, 그 다음에 원활한 고객 상담, 각종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필수 항목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 정보는 이름, 연락처, 비밀번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에 동의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 다 읽고 확인을 했다고 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체크박스에 터치해서 체크를 해주는 후에 위 내용에 대해서 확인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라는 단추를 터치. 네라는 단추를 눌렀더니 여기에 승차권 정보 확인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어떤 날에 예매를 했고 몇 매를 예매했다 이런 표시가 나와 있고요. 열차 번호는 이렇게 되어 있고 서울에서 8시에 출발해서 부산에 몇 시에 도착한다. 그리고 우리가 타야 될 것은 10호차에 11C와 10호차에 11D에 우리 좌석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비회원으로 예약을 했잖아요. 예약 완료 후 바로 결제하지 않으면 자동 예약 취소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선택하신 승차권에서 바로 결제를 하시겠습니까? 다음 승차권을 발권받은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스마트폰 번호라든가 뭐 이런 거를 정확하게 쓰셔야겠죠? 다음 할인 승차권 이용 시에는 관련 신분증 또는 증명서를 소지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은 그냥 보여주면 되는데 장애인 할인이라든가 경로 할인 뭐 이런 것들을 받을 때는 내 신분증이나 그런 또 장애인 증명서 같은 거 있잖아요. 장애인 분들께서는 그런 증명서 같은 것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우리 신분을 확인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여기에 보니까 꼭 알아두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승차권 환불 그 다음에 위약금 확인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단추를 누르시면 여러분도 승차권 환불에 대한 위약금 확인하기 뭐 이런 거에 대한 창이 제대로 보이시겠죠. 그다음 휴대폰 세부 승차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승차권 환불 반환 위약금 확인하기 그 다음에 휴대폰 세부 승차 기준에 대한 알아둬야 될 사항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이 단추를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할 적에는 누르시면 창이 보이시겠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화면이 이렇게 까만색 화면으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누르시면 내용이 나와 있을 거예요. 결제하기 단추를 터치. 결제하기 단추를 터치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승차권은 얼마이고 그다음 할인 쿠폰을 적용하면 얼마고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건 상시로 이용하시는 분들을 얘기해요. 할인 쿠폰 할 것이 있으면 할인 쿠폰을 선택해 주면 되고요. 그다음 지연 할인증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또 우리가 국가 유공자일 때도 국가 유공자 할인 하면 보험번호라는 게 있어서 보험번호와 주민번호 앞에 있는 네 자리 있죠. 그 다음에 주민번호 앞자리 그것을 쓰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는 난을 알아봤고 그다음 여러분들은 뭐 보호자 국가 유공자 보호자 할인에 대한 것들도 이 단추를 눌러서 보면 되고 중증 보호자 할인도 이런 단추를 눌러서 확인을 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예약을 취소하고 싶다. 그럼 예약 취소를 누르시면 되고 계속 진행할 거면 다음 단추를 터치.
그리고 여기에는 보니까 탭이 두 개가 있어요. 카드 결제와 간편 결제. 여러분들은 처음 결제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회원 가입도 안 되어 있고 그랬을 때에는 뭐 포인트 사용이라든가 이런 건 없을 거고, 그다음 간편 결제로는 페이코라든가 뭐 카카오페이, 신한팬페이, 네이버페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사용하시는 분들은 터치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가장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 카드 결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직 가입이 비회원으로 쓰시기 때문에 카드 결제를 터치하시면 신용카드로 우리가 체크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신용카드. 그러면 신용카드에는 뭐 자주 쓰는 카드는 지금까지 쓴 적이 없었으니까 여러분이 등록된 카드가 없다고 나와 있겠죠. 카드를 꺼내서 보시면 카드에 이렇게 4자리씩 16자리의 숫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띄어져 있는 것만큼 카드 번호를 쓰시면 되고, 유효기간 여기 MM이라고 써져 있는 건 몇 월, YYY라고 되어 있는 건 2020 몇 년이라고 카드에 써져 있는 대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비밀번호는 카드 사용할 때 쓰는 비밀번호 아시죠? 그 비밀번호를 쓰시는데 카드 비밀번호는 4자리이잖아요. 이 4자리 중에 2자리는 벌써 땡땡으로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앞에 있는 2자리만 여기다 써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 카드 종류는 여러분이 대부분 법인을 쓰실 일은 거의 없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으로 해놓고 인증번호는 주민번호의 앞 6자리, 뭐 400, 뭐 815,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민번호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번호를 쓰시고, 할부 기간, 뭐 이것이 5만 원 이상이어서 나는 일시불로 못 내겠다. 그러면 할부해서 몇 개월 뭐 이렇게 설정을 하셔도 돼요. 대부분 또 일시불로 하시잖아요.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셔요? 그러면 체크를 하셔가지고 모두 다 이용 동의하겠다고 하시면 돼요. 자주 쓰는 카드라고 되어 있고, 이 카드를 자주 쓰는 카드로 등록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내가 지금 오늘 입력했던 이 카드 번호 있는 이 카드를 다음에도 또 결제할 때 사용하겠다 그러면 이 카드를 자주 쓰는 카드로 등록해 놓으시면 돼요. 근데 나는 그땐 또 다른 카드로 할 예정이다 그러면 체크를 이렇게 터치해서 빼버리면 돼요. 그리고 나서 결제 발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결제 발권을 터치. 이렇게 결제 발권을 터치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은 발권 창이 나와서 QR코드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승차권이 발권이 됩니다. 따로 티켓을 발행할 필요 없이 모바일 티켓을 가지고 기차를 탈 수가 있습니다. 예매가 성공적으로 되었다면 여러분의 휴대폰으로 안내 문자가 전송될 텐데요. 스마트폰으로 승차권 확인 탭을 클릭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열차 탑승 전 15분 전에는 자동으로 팝업창을 띄워서 안내를 해주기도 합니다. 많은 웹들을 사용해 보았는데 이번 배웠던 코레일톡 같은 경우에는 발권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차역에 가거나 하는 것 없이 집에 앉아서 발권을 하실 수가 있으시죠. 새삼 세상이 편해졌다는 거 느끼지 않으셨나요? 네, 오늘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 코레일톡도 여행하시는데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셔요. 감사합니다.